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려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린다거나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면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안 나가거나 한번 이렇게 뭐 빠진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당기기 싫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적게 생활한 건 아니죠. 곧 있으면 지천명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런 패턴을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 하면서 그냥 한번 짜증나 버리면 하기 싫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예. 잘해오다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초심, 처음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소홀히 하다 보면은 이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격히 좀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조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행보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면해봤을 때 좀 비겁한 대통령의 모습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특히 지금 뭐 그 보안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그렇게 폐지가 아니라 그렇게 남겨두고 싶어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닙니까? 저는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정치 관심이 없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대부분 이제 뭐 선진국에서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영국 의회가 발달한 그런 선진국인 영국 같은 경우에 내각 책임제잖아요. 유럽의 어떤 다수의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을 닮아가려고 동경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꼭 맞진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닮아가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죠.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또 예전에 정도지라는 이렇게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에너지틱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의 나라에서는 이게 대통령 중심제가 맞는 것 같아요. 미국도, 가장 선진국인 미국 자체도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동성이 있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유럽 쪽에서는 좀 이렇게 느리잖아요. 그냥 안정된 그런 성장률도 그렇고 그런 걸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성격이 좀 급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배우길 좋아하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최신 문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유럽 쪽이 좀 맞거든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뭐 빨리 물물 습득하거나 이런 거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맞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성장을 더 하길 원하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그런 정치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걸로 갈라 그러잖아요. 내각 책임제로 가려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인 것 같아요. 가장 제도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본인들만 잘 되려 하는 거죠. 본인들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국민들을 더 잘 살게, 또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안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대통령 중심제, 왕권 중심제가 가야 되는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일단은 또 지금 뭐 보안수사가 폐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보면서 대통령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비겁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거를 경찰에게 다 맡겨두면 그거 안 된다는 걸 느끼잖아요. 위험하다는 거를. 뭐 상피제도 있고 뭐 하지만 어느 정도 경쟁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경찰 하부 조직들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단 공무원들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요. 정치 싸움하고 원치 않아요. 13만 우리 군대가 지금 여러분 아시죠? 5, 60만이에요. 근데 13만이면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경찰이란 조직 자체가 그렇게 방대한 거죠. 근데 거기서 뭐 검찰하고 어느 정도 맞먹으려고 했던 분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 공부량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검찰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뭐 강철 중형사라는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검찰을 차라리 위에 두고 자기들이 그냥 지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경찰들 수뇌부 빼고 수뇌부에서도 몇 명이겠죠. 다 이렇게 그냥 그걸 원치는 않거든요. 그들의 전문성을 알고 있거든요. 뭐 예전에 그 보십시오. 뭐 공수처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법원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수사 같은 거 못하잖아요 지금. 그 전문 분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성적 좋은 사람들이 그 차이 나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판사에서 뭐 다 이렇게 검사 이렇게 다 변호사 자르잖아요. 할 때 그 성적 순위 하기로 그게 그 사람들끼리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끼리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고승덕 변호사 3가랑 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도 2가랑 했잖아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 그 미끄러진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그 엄청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추미애 씨가 판사예요.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거기서 시험 못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내에서 연수원 내 성적이 안 좋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성향 자체예요. 성향 자체. 사법고시 통과해도 그 안에 성적이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아, 다 그 판사 출신에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검사 성격이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려고 하거나 또 약간 야망이 큰 그런 검찰 수뇌부 그런 사람들에서만 그런 게 있는 거지. 자기는 조직 위에서 뭐 지시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검찰 밑에서 지시받고 누구나 그렇게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3만원이나 그런 조직이에요. 방대한 조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귀찮고 자기가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편하잖아. 이렇게 봤을 때 같이 경쟁하고 이렇게 수뇌부랑 이렇게 검찰이랑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가면은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폐지한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이 뒤로 하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분이 평론하시기를 그 민주당 강성 당원들한테 찍히면 자기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겁낸다는 거죠.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 그래도 한번 반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리도 소문 없이 난 보지도 않았다면서 그냥 찬성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뭐 뜻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설득 과정 거친 것도 아니고, 아 나는 이렇게 원했지만 내 강성 당원들 나도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비겁하다는 거죠. 혹시나 저들이 다 버리면 나 진짜 뭘 가야 된다? 그건 재판 받아봐야 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가감하게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앞날 내다 보신 건가요?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피하다는 얘기죠. 적어도 저 정도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내가 총대 맬 자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받은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내가 국민들 위해서, 나 뽑아주신 국민들 위해서 내가 배반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로지 나의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께서 대통령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재판받는 게 두렵습니까? 무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하다 그런 거는 제가 있다는 것의 방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떳떳하면 지금이라도 그냥 받아보면 되잖아요. 용감하게. 그리고 그거를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요? 예. 보안 수사권 뭐 돌려차기 그 사건 아시죠? 그것처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 조직에서도 검찰의 순기능이나 경찰의 순기능, 역기능 이런 걸 다 고려할 수 있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조직이 방대해지고 감찰을 안 받고 이렇게 안 받게 되면은 선관위 같은 조직이 탄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 권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조직이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경찰 본연의 모습이잖아요. 국민을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승진 공부하고 있다니까. 승진 공부. 그 경찰입니까 그게? 승진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정치하려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럼 정치하려면 그냥 보좌관 해가지고 그렇게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경찰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찰이면 몸으로 해서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펜대 잡고 있어요. 펜대를 잡고 있어요. 그럼 한심한 거 아닙니까? 제 친구 군인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제가 말하더라고 하는데 제 친구는 이제 3사관 출신, 학군단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육사 친구도 이렇게 있었는데 성적이 저희 친구가 정말 잘하고 이러니까 그 친구도 좋은 학교 나오는 길이니까 안 밀리는 거죠. 육사 출신들한테. 당연히 소령 진급이었는데 어떤 뭐 이렇게 하여튼 진급을 앞두고 음주 같은 게 이렇게 좀 간단한 게 있었나 봐요. 그걸 통해서 바로 그렇게 대의 전역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성적이 뭐 200명 육사들 보다 훨씬 뛰어나서 한 6위권 안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이대희님께서 소령을 못 달면 누가 답니까? 이 정도까지 평가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약간 회의감이 들었네요. 들었다는 게 뭐냐면 육사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그때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이제 승진 공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좀.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 이런 회의감이 들었나 봐요 이렇게. 예. 그래서 경쟁 많이 하고 서로 의식하고 이런 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예. 저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구나. 어쨌든 육사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소령 진급하기도 하지만 근데 또 정의감 군인으로서의 그런 본연의 모습보다는 승진 공부? 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보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의감이 들었다. 예.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뭐 검찰이든 간에 그 일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승질 이런 거. 근데 승진을 떠나 당연히 이렇게 본인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승진 자체 어떤 그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론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님, 예, 본인이 좀 비겁했던 것 같아요. 봤을 때 본인도 문제점을 알고 또 자기 친구인 정성호 씨도 그 문제점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금 그렇게 그 꼴이 됐잖아요. 지금 본인에겐 도움이 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특히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거냐고요. 본인도 문제점을 인식했잖아요. 하지만 강성당원, 민주당 그런 강성당원 뭐 유시민 씨 비롯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신하가 된 노무현 대통령을 앗아간 게 바로 악덕 검찰 때문이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검찰을 그냥 공소권과 기소권인데 그거 하나는 없애버린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냥 사무적 역할 정도만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냥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걸 원하는 거 거기에 따라준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 정도 가닥도 없습니까? 자기 신념이 있으면 신조가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성당원? 근데 본인들도 개딸이 있잖아요. 본인도 개딸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그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개딸이라는 그런 팬덤이 있는데 내가 하자면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게 좀 무섭던 거 아닙니까? 혹시 그들이 날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정도 있으면 솔직히 대통령이 하지 말았어야죠. 그 정도 깡개하고라는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본인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내가 깜이 되는지 안 되느냐 이런 거. 예. 내가 나 그냥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냥 신념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이거 알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게 정도가 돼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독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배포 있지 않습니까? 배포. 예. 어떻게든 아등바등 누려버리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좀 대통령이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결정 내릴 때는 좀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안위가 어떻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아 그래 맞다. 그래도 그 비행기 안에 오면서 좀 한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꼴랑 그렇게 그냥 바로 그들이 이렇게 그래서 한번 붙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냥 하염없이 어쩔 수 없이 막 하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갔잖아요. 야 참 그때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참 비겁하다. 비겁한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얘기에 대해서 반박 있으십니까? 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저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또 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